네, 오늘도 근계적법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근계적법. 일단 근계적의 정의, 스케치 방법, 그다음에 근계적의 이동에 따른 과동남 및 안정성의 변화, 또 근계적을 이용한 그 시스템 파라메타, 즉 제어기 개인 설계 이런 순서로 쭉 돼 있죠. 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런 순서대로 좀 우리가 좀 학습을 해왔다는 거, 이걸 잘 좀 이해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그 해석 또는 디자인 어떤 그 테크닉으로서 이렇게 루스 크리터리안 6장, 그 다음에 7장의 파이널 밸런스 티어리, 그 다음에 8, 9장의 루트로커스 메소드, 그 다음에 10장, 11장의 프리퀀시 리스폰스 메소드 중에서 주로 이제 안정성 판별을 위한 나이키스트 크리터리안, 우리 진도 범위 들어가지 않지만, 그 다음에 스테이트 피드백 메소드, 스테이트 스테이트 메소드, 이렇게 이제 어떤 제어 시스템의 설계 또는 해석을 위한 어떤 수학적 방법론들이죠. 가장 기초적인 방법론들입니다. 학부에서 다룰 수 있는 그 정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여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결국 2장과 3장에서의 수학 모델을 근거로 해서 그 수학 모델을 가지고서 어떤 과동답, 그죠? 과동답, 그다음에 정상 상태 응답 요거에 대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과동답이라는 것은 이제 그 자연응답이 이제 영어로 수렴할 때까지 응답이라고 했고, 정상 상태 응답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시스템 응답이라는 게 자연응답과 강제응답의 조합인데, 얘가 사라지고 결국 정상 상태 스테디 스테이트에서는 이 강제응답만이 남는다 그런 얘기했죠. 이 강제응답만 남는 그 구간을 우리가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정상 상태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 정상 상태에서 마지막까지 존재하는 이 파이널 에러, 이게 결국 이제 최종적인 제어 오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어 시스템은 이 파이널 이 제어 컨트롤 에러를 가능한 한 작게 유지시키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그 제어 시스템의 그 어떤 그 성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퍼포먼스라고 얘기할 때. 근데 이 퍼포먼스라는 것은 항상 이 안정성 문제를 동반한다는 거예요. 안정성. 그래서 이 과도응답 안정성을 우리가 항상 같이 고려를 해줘야 된다. 과도응답 안정성과 정상 상태 성능은 항상 우리가 같이 고려를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순서로 우리가 쭉 진도를 지금까지 해왔던 거지. 근계적의 정의. 근계적은 뭐 다시 얘기하지만 어떤 제어기 개인 변화에 따른 어떤 페르프 시스템 극점의 이동 경로를 우리가 근계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근이라는 것은 루트라는 것은 이 페르프 시스템의 극점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어떤 이런 피드백 시스템이 있을 때 이렇게 페르프 시스템의 전달함수가 주어질 때 이 전달함수의 분모의 근, 이 분모의 근 이럴 때는 2차 시스템이니까 이제 근이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가 있는데 이 근은 function of K. 여기서 K라는 것은 앰플리파이어라고 했지만은 이때는 P 컨트롤 케이스라고 했죠. 이 제역이 개인의 함수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제역이 개인 K가 그죠? 이게 이제 결국 특성 다항식인데 페르프 시스템의 전달 함수의 분모죠. 개인이 0에서 쭉 증가할 때 이 이 루트는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 시스템의 예를 같은 경우는 자 이제 감이 오는 학생이 많을 텐데 LS의 폴에서 출발해서 LS의 폴에 출발하죠. LS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LS라는 것은 우리가 특성 다항식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싱글 게인 K를 제한 나머지 파트 이걸 우리가 LS 오픈룹 전달함수라고 정의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루트로커스를 그린다는 것은 이 특성 다항식의 루트로커스 폼을 근거로 하는 거죠. 1 플러스 KLS 이퀄 0에서 이 LS의 폴에서 출발해서 LS의 0로 도착한다. 이제 그런 얘기겠죠. LS의 폴은 여기 보면 이제 0과 마이너스 10이 있잖아. 0과 마이너스 10에서 출발해서 이때 LS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파이나이트한 제로가 없으니까 인피니티 제로로 얘는 쭉 가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얘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고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특정 개인에 대한 그 루트 어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피드백 제어라는 것이 LI에다 개인을 곱해서 어떤 제어 명령 U가 어떤 이 시스템을 구동을 해서 어떤 출력이 나오는 그런 경우잖아요.
그러면은 이 개인, 특정 개인,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이제 개인 값이 0에서도 쭉 변하는데, 뭐 개인이 30일 때, 30일 때의 그 클로즈 룹 시스템의 그는 여기 하나, 그죠? 또 여기 하나. 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여기 S1, S2가 되는 거죠. 요 K 값, 그러니까 K 걸 30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파이널 밸류로, 파이널 밸류라는 게 이제 제어기, 그 제어 개인의 최종 어떤 그 우리가 설계값으로 쓰겠다. 그럼 요 K를 30을 적용해서 그걸 피드백 제어를 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제 과동답을 예상할 수가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요 페르프 시스템 극점까지의 그 원점부터 거리가 오메가인이고, 요 각도의 사인 값이 댐핑 레시스터잖아요. 그러니까 S1은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n 플러스 J의 루트 1 마이너스 제타 스퀘어 오메가 n. 이거 마이너스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 이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S2는 마이너스 시그마 마이너스 J 오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차 시스템의 두 개의 그 컴플렉스 폴, 그러니까 복수수 극점의 위치가 결국은 그 과동답의 형상을 거의 결정한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요걸 이해하면 사실 근교적으로 다 이해한 거예요. 네, 그다음에는 뭐 다 사실상 다 예제지, 예제. 그래서 다시 한번 우트로코스를 우리가 얘기할 때 이 특성 당식, 즉 페르프 시스템 전달함수의 분모죠. 이 분모를 이런 우트로코스 폼으로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LS를 우리가 오픈룹 전달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어떤 교과서에 따르는 그냥 룹 트랜스 펑션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K라는 것은 싱글 개인 K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LS를 구성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플랜트, 그 다음에 센서의 전달함수가 있다고 해서 센서, 그 다음에 제어기의 일부. 제어기 일부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그 8장에서는 이렇게 P 컨트롤 케이스, 그러니까 이제 컨트롤러가 싱글 개인인 경우만 다루지만 9장에 가면 PD, PID 또는 PI 이런 경우에는 제어기의 전달함수가 이런 형태를 갖거든. PD 제어 같은 경우는 이제 KP, KD, 비례 제어개인, 미분 제어개인. PID는 KP, KI, KD. 개인이 세 개죠. 그러면은 여기서 요 KP, KD의 어떤 비율, 알파라는 것이 결국 이제 미분 제어개인분의 비례 제어개인인데, 알파와 K라는 KP, K 변수가 두 개죠. 근데 요거를 KP와 KD의 비율 알파가 정해졌다면 변수가 K, 알파. 그러니까 이제 알파가 주어지면 그 알파가 주어졌을 때 이 K의 변화에 대한 우리가 로트로코스를 그릴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PD 제어 같은 경우는 LS가 어떻게 될까요? LS가 딱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1 플러스 KLS가 로트로코스 폼이 1 플러스 K의 S 플러스 알파 GS HS 이꼴 0 이렇게. 그러니까 요 부분이 LS가 되는 거죠. 자, 네, 교과서에서 이 얘기를 분명히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보통의 경우는 이제 센서 전달함수를 1로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리고 8장에서는 이제 제어기의 전달함수가 그냥 싱글리의 K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8장에서는 LS 이퀄 GS가 되는 거지. 네, 그 교과서에서 계속 이제 그래서 GS라고 쓰고 있는데, 이걸 좀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르트로코스 스케치 방법에서는 자 1번, 2번은 뭐 어떤 당연한 그 복수수근의 성질이라고 얘기를 했고, 3번은 그 실수축 고동 리얼엑스 세그먼트, 그러니까 실수축에서의 루트로코스의 조각들이 어떻게 되느냐. LS의 오픈을 전달하면서 LS의 실수축 폴제로 홀수 왼쪽이라고 있어. 홀수 왼쪽이라는 걸 기억하라. 그리고 4번 출발점과 도착점. 루트로커스는 LS의 폴에서 출발해서 LS의 제로로 도착한다. 파이나이트한 제로가 없다면 인피니트 제로로 도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라고 했지. 출발한다는 것은 이제 개인 0이라는 것이고, 도착한다는 건 개인 무한대라는 건데, 실제로 이제 그 피드백 제어 시스템 설계에서 어떤 K는 특정 K 값으로 이제 결정을 해야 되죠. 이게 디자인이지. 특정 K 스타를 결정하는 게 디자인 문제거든. 그럼 이제 이 루트로코스상에서 이 K 스타 점을
우리가 이제 결국 선정하는 문제. 그게 결국 설계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 K스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시스템에 대한 어떤 페르프 시스템에 대한 그 스펙, 그러니까 그 과도응답 스펙, 그다음에 정상상 대오차 스펙이 이제 주어지는 거죠. 그 스펙을 만족하는 K스타가 뭐냐. 그게 이제 컨트롤 디자인 프로블럼이 된다는 거지. 네, 그다음에 이제 무한대고동, behavior at infinity, 저 어떤 점근설을 구하는 건데 이것까지 학습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계속 예제인데 이런 예제가 있었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예제, 이런 예제. 이제 refining이라는 것은 이제 좀 더 루트로커스를 정확히 그려보자. 그럴 때 요거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거 브레이크 어웨이 포인트죠. 이렇게 해서 가서 갈라지니까. 요 지로 같은 경우는 도착점이니까 브레이크 인 되고 있죠. 이렇게. 그지? 예, 요 포인트는 이제 요 포인트를 알면 좀 더 예를 들어서 원을 이렇게 그리지 않고 이렇게 정확히 포인트를 알면 좀 더 정확히 그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실수축 통과점, 허수축 통과점 정도는 정확히 계산할 필요가 있는 거지.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사실상 허수축 통과점이죠. 요 점이 중요하지. 왜? 이게 안정성 한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수축 통과점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지. 왜냐하면 어차피 실수축이라는 것은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이 허수축 통과점이 언제냐? 요게 우리의 관심사지. 왜냐하면 요때 개인이 만약에 K1이었다. 그러면은 그 안정성 한계는 언제예요? 0부터 K1까지가 이게 이제 안정성 범위가 되는 거죠. 개인이 만약에 K1을 넘어서는 순간 이제 이 오른쪽 동네로 넘어가서 이제 과도응답은 이제 불안정으로 넘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출발점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가 되고 도착점이 뭐 이거 이제 3과 5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안정성은 요 LHP 요 정도죠. 네, 여러분들 중간 있으면 거침없이 질문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르프 시스템의 극점이 이 렉타 플레인 왼쪽 동네에 있어야만 그 피드백 시스템이 안정한 건데 우리가 관심사는 요거다. 요때 K가 K1일 때의 근은 어딜까요? 폴은 어디 있을까요?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 D에서 허수축 통과점이니까 실수 파트가 0인 거죠. 그리고 오메가 D는 누구에게 봐요? 오메가 D는 뭐가 될까? 지금 얘기하고 싶어서 저기 근질근질한 학생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되겠죠? 오메가에. 왜? 허수축을 통과한다는 의미는 댐핑 레시오가 0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시그마가 0이 되고 오메가 D는 오메가 N이 되는 거지. 이거 이해 안 되면 질문하세요. 왜 나는 이해 안 될까?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폴은 마이너스 J 오메가가 되겠죠. 이렇게. 교수님, 네.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뭐 거침없이 그런 거 묻지 말고 그냥 질문하세요. 네, 지금 허수축을 지나는 K가 안정성을 판별하는 지표가 되는 건데 근계적 그리다 보면은 허수축을 지나지 않는 근계적도 있는데 그러면 걔네들은 그렇죠. K가 무한대로 갈 때까지 계속 안정한 건가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쓸 필요는 없지 이거. 그냥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모든 K에 대해서 항상 안정하다. 그 이게 결론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나왔던 예제 첫 번째 예제 이거지. 이럴 경우에는 어떤 K 값에 따라서도 이건 이제 여러분들 루스 크리테리안으로 이용해서 이걸 판별해 봐도 되고 아니면 이 근을 보면 이 근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실수 파트가 마이너스 5로 항상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K 값에 대해서도 이 페르프 시스템은 안정할 수밖에 없죠. K를 아무리 증가시켜도 허수축만 증가하지, 허수 파트만 증가하지, 실수 파트가 마이너스로 고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실수 파트가 실제로 과동답의 지수를 결정해 버리잖아요. 마이너스 시그마 T 이렇게. 그 다음에 A 코사인 오메가 DT 플러스 B 사인 오메가 DT에서 결국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시그마 T가 결국 수렴
이냐 발산이냐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그마가 양수. 그러니까 이제 그 폴의 실수 파트가 음수면 항상 안정할 수밖에 없죠. 실제 이런 경우 루트로커스는 이렇게 해서 무한대로 쭉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도 아래쪽으로 쭉 증가하는 거죠. 네, 또 질문 있을까? 뭐 지금 리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예제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도 이제, 이 경우는 4차 시스템이죠? 요 점이 결국 안정성 한계가 되는 거죠. 요 점이 만약 K스타라고 한다면 안정성의 한계, 안정성 범위는 0에서 K스타까지다. 자, 요 특성 방식에 여러분들 루스 크리터리안을 적용하면 뭐 이걸 구할 수 있죠. K스타가 구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루트로커스를 그리기 위해서는 특성 방식을 요게 루트로커스 폼이지. 요거에 대해서 오픈 두 전달함수는 요거죠. 요게 LS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K의 변화에 대한 루트로커스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 특성 다항식은 4차 특성 다항식은 자, 이 첫 번째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4차식을 얻을 수가 있지. 요거에 대해서 루스 크리터리안을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안정성 한계 K스타 값을 계산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 지난 시간 여기까지 요 얘기를 했구나.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분모가 3차, 분자가 1차인 시스템인데 이런 경우는 자, 여기 출발점이 여기고 여기 출발점인데 출발점이 그러니까 LS의 폴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그죠? 네, LS의 폴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여기서 출발하잖아요. 그리고 LS의 제로는 마이너스 2, 나머지는 무한대가 되겠죠. 마이너스 3에서 출발하는 것은 홀수계수인 쪽이니까 루트로커스는 여기가 존재하죠. 이쪽은 루트로커스 존재하지 않지. 그러니까 얘는 이쪽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네? 얘는 어디로 갈까? 이리 갈까? 이리 갈까? 이리 갈까? 이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예측하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지로가 여기 왼쪽에 있기 때문에 LS4에서 출발할 때는 이 제로를 약간 향해서 출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약간 이거 좀 가다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쪽에서도 이렇게 출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로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제로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근데 이제 이거 요 얘기를 했었죠. 이게 그래서 여기 이제 뭐 매틀랩 코드 몇 개를 좀 내가 써왔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게 3이 아니라 여기 뭐 10이었다. 요거에 대한 루트로커스 이렇게 그린 거죠. 그다음에 요걸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요 3 대신에 S 플러스 3이 아니라 S 플러스 10이었다. 그러면 이제 요 3이 아니라 여기에 마이너스 10에 이렇게 LS에 풀이 있다고 할 때는 이게 아무래도 궁금한 게 이렇게 올 것이냐가 궁금했는데 내가 해보니까 아니더라고. 이게 마이너스 10까지도 이게 3이 아니라 S 플러스 15 LS 폴이 15니까 이제 꺾여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이렇게 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꺾여 들어와서 서로 가위바위보 한 사람 일리 가고 아니죠. 나도 헷갈린다. 그렇죠. 하나는 이쪽으로 얘를 만나고 얘는 이제 와가지고 얘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서로 갈라지는 이런 식으로 트루커스 한다 그런 얘기죠. 좀 복잡한데 잠시 볼까요? 네. 그래서 요걸 한번 그려보자. 이게 잠깐만. 여기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봐요. 먼저 요걸 그려보면 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보면 이제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이죠. 교과서보다 상당히 더 꺾이죠? 예. 이렇게.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들 그 예제에 있는 메트릭 코드는 그 다 다운받을 수 있죠? 그거 저기 나이스 그 뒤에 그 사이트도 안내돼 있고. 예. 그다음에 예, 요게 교과서 예제 그 그림이 되는 거죠. 아, 그다음에 요 두 번째를 그려보자고요. 두 번째를 그려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S 플러스 3이 아니라 S 플러스 10 아까 나도 좀 헷갈린다. 잠깐만 이거를 유지를 하고 이걸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더 꺾였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LS4이 3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이거, 예, 요 그림이죠. 이건 안 되네. 이게 펜마우스가 안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이제 루트로커상에서 이렇게 마우스를 딱 찍으면 요때의 게인 값, 예, 그 다음에 그 폴의 복수수 폴의 값, 그 다음에 댐핑 레이시오, 그 다음에 뭐 오버슈트 뭐 이런 걸 다 표시를 해주죠. 예, 여러분들 숙제도 그렇게 내면 되는 거예요. 예. 어떤 그 특정 그 댐핑 레이시오에 대한 그 K 값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나도 이거 너무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 그 저기 예제 코드 보고 참조해서 숙제를 잘 적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이런 경우 이제 여기는 개인 당연히 0이 나오겠죠? 예, 개인이 거의 0이잖아요. 출발점이니까. 여기는 어떻게 될까? 도착점이니까 개인이 엄청나게 크겠지. 이거 찍으면 뭐 엄청나게 크진 않네. 575면 뭐 근데 이론적으로 여기 원점이 어떻게 될까요? 개인이 무한대가 돼야 하잖아. 근데 무한대는 아니네. 예, 글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개인을 아무리 증가시켜도 이 0점 LS의 제로보다 더 나갈 수는 없는 거지. 요때는 개인이 뭐 생각보다 크진 않다. 이걸 보면 이제 개인이 뭐 5에서 그다음에 29 이건 어떻게 될까요? 148 쭉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계속 증가하잖아요. 이렇게 어, 그래서 이걸 S 플러스 3이 아니라 이걸 이게 이제 루트로커스가 꺾여와서 이렇게 원을 그리는 모양이 되려면 이게 아까 내가 해보니까 뭐 여기 15라고 돼 있는데 10은 아닌 것 같아. 10을 해도 이게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걸 다시 보면 그렇죠. 이런 경우 이제 꺾였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게 펜마우스가 좀 안 그려져가지고 이거 봅시다. 이렇게 보면 자 요게 이제 S 플러스 3이 아니라 S 플러스 15인 경우거든. 그럼 이제 여기 마이너스 15에 이제 그 LS4이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여기 출발이죠.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얘는 출발해서 이렇게 가고 서로 가위바위보에서 폴 하나는 이쪽으로 지루를 만나러 가고 또 하나는 얘를 가다가 이쪽에서 온 폴과 딱 만나죠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또 가위바위보에서 하나는 위로 하나는 아래로 이런 식으로 이제 로트로커스가 변하는 거죠. 좀 이해되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알로커스 커맨드를 이용해서 자꾸 눈으로 확인하고 숙지하면서 꼭 매트릭 코드를 이용해서 꼭 플러스를 해보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을까요? 간단한 예제이긴 한데. 그 가위바위보 한다고 표현하셨는데 따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이, 정말 그걸 가위바위보 정말 하냐고 묻는 거지, 지금? 그 정도, 글쎄, 가위바위보 한다는 의미는 이제 만나서 갈라진다는 의미지. 이제 예를 들어서 너는 아래로, 넌 아래로 정말 그 중에서 뭐가 위로 가고 뭐가 아래로 가고 그 의미가 아니고 이제 여기서 갈라진다는 의미는 뭐예요? 이게 이제 폴은 이제 항상 그 복수수근일 경우는 그 호스파트가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대칭을 갖잖아. 그런 의미가 되는 거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자, 이거 그 연습을 해보세요.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예제도 마찬가지야. 다른 예제도 이런 경우도 이제 여기 보면 이제 LS의 폴이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있는데 이 마이너스 3의 위치를 좀 옮겨보자 이거예요.
그럼 좀 변화가 있겠죠. 예. 예. 또 이렇게 또 하다가 또 질의응답 시간이 줄어드니까 그다음 봅시다. 이 예제 같은 경우는 이제 LS의 폴드 2개, LS 지로 2개인 경우인데 요런 경우 이제 여기 출발점 여기죠. -2와 -4에 출발해서 얘는 이쪽으로 출발해야 되지. 얘는 이쪽으로 출발하죠. 계속 개인을 증가시키면. 그러니까 요때가 뭐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0일 때지, 0일 때. 요 개인 0일 때, 요게 0일 때. 그러다가 개인을 점점 증가시키면 딱 요 만나는 점.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는 건 뭐 시험 문제일 텐데, 시험 문제를 예를 들면 이런 거 어떻게 내겠어요? 2차 시스템이니까 충분히 손으로 풀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요점이 요것이 이제 실근의 한계잖아. 개인을 요 포인트 더 증가시키면 그때부터 이제 복수수근을 갖기 시작하잖아. 실근을 갖는 그거 너무 문제가 너무 싱거울 것 같긴 한데 뭐 실근을 갖는 뭐 K의 한계 너무 쉽네요. 생각해 보니까 뭐 그런 거죠. 요게 이제 브레이크 어웨이 포인트가 되는 것이지 요게 요점이. 그래서 쭉 개인을 증가시키면 이제 지로를 향해 가죠. 얘가 이쪽으로 갈 수는 없지. 왜 제로가 여기 있으니까. 얘를 만나러 가야지. 얘를 만나러 가야 돼. 또 얘도 어디선가 만나러 와야지 이렇게 쭉 개인을 점점 증가시켜서 언젠가는 요 허수 쪽을 통과하는 점. 요게 우리의 이제 관심사죠. 요게 왜냐면 요게 안정성 한계니까. 예. 근데 가끔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꼭 이렇게 동그랗게 원을 그리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 수는 없느냐? 그럴 수 있죠.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 허수 통과점을 알면 대충 모양이 나오지. 요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럼 뭐 이렇게 갈 수는 없느냐? 이렇게. 예. 그럼 뭐 상상을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보면 그 점근선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나온 거거든. 점근선을 알면 모양이 거의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매트랩을 통해서 이제 노트로 그려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알게 되죠. 네, 오늘을 8회 7절 개인 조정에 의한 과도응답 설계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도미넌트 지배극점이라는 그 개념, 도미넌트 세컨 오더 폴의 개념을 자세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경우는 여기 전달함수를 그리진 저기 교과서에 표시하지 않고 있지만은 여기에 오픈드 폴이 하나, 둘, 셋 여기 하나, 둘, 셋. 그러니까 LS 전달함수가 이런 식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런 식. 여기가 0, -a, -b에서 출발해서 여기 이제 오픈룹에 제로가 없으니까 어떤 세 개 다 이제 무한대로 접근하는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 이렇게 출발하고 이렇게 출발해서 만나서 얘는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얘는 실수축에서의 루트 코스는 홀수의 왼쪽이니까 얘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이쪽으로. 근데 얘가 이렇게 넘어갈지 이쪽으로 갈지 어떻게 하느냐? 물론 루스 크리터리안을 적용하면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더라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고 했지. 어떻게 이게 그래서 갈라져 가다가 여기 폴이 있잖아. 폴이 있으면 폴은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얘가 이쪽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 만약에 여기 제로가 있다면 얘는 1, 2 갈 거예요, 분명히. 근데 폴이 있기 때문에 이 폴의 반대쪽으로 가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 소스 싱크 개념 또는 N극 S극 그 개념을 이해하면 이해가 쉽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요게 바로 그런 경우인데 바로 뒤에 있는데 자 이런 경우는 LS의 폴 제로가 요런 경우가 된다는 것이지. 여기가 이제 LS의 폴 0, -A, -B 여기 있고 LS 제로가 -C 하나 있잖아요. 여기 이제 -C 하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출발. 얘는 어떻게 될까요? 뭔가 도착해 들어와야 되죠. 얘는 출발을 이쪽으로 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이게 아니다. 여기다. 요게 이제 요게 마이너스 요게 아니죠. 요게 마이너스 B지. 이렇게 출발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B에 있는 LSF홀이 마이너스 C에 있는 LC하고 딱 만난 경우가 됐는데 요런 그림을 그렸는데 근데 이제 그 A 0과 마이너스 A에 있던 폴들은 출발해서 약간 제로 쪽으로 꺾이죠. 이게 딱 요 당기는 힘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 예. 꺾이다가 근데 얘가 마이너스 B에 있는 폴이 얘를 먼저 만나버렸잖아. 그러니까 김샌 거지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쭉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아까 매트랩으로 이렇게 실습했 거 비슷하죠 개념이. 근데 만약에 요 B점이 여기도 그렇잖아요. 요 B점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이만큼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얘가 꺾여가지고 이렇게 돌 가능성이 있지. 이렇게 해가지고서 1, 2 가서 얘는 만나서 또 갈라지고 아이고 또 갈라지고 이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네, 그거 여러분들이 실습해보란 말이에요. 응? 네, 좀 지저분한데 다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과서에 보면 요게 클로즈업 제로가 아니죠. 네, 이거 잘못됐습니다. 오픈룹 제로입니다. 요거는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거 S 있고 마이너스 C는 그 클로즈드 제로가 아니지. 오픈룹 제로지. 오픈룹 제로. 이 오타예요. 오타. 오픈룹 제로라는 것은 요 NC의 근이 오픈룹 제로가 되는 것이고 이건 클로즈드룹이 아니라 오픈룹 제로입니다. 혹시 개정판에는 제대로 돼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옛날 판이라. 예, 그리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P1, P2, P3는 뭘까요? 이건 특정 개인값에 대한 그 페르프 시스템의 극점 위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이 루트로커스는 요런 루트로커스 폼에 대해서 루트로커스를 그린 거지. 요거에 대해서. 근데 실제 페르프 시스템의 분모 분자를 구해보면 자, 이렇게 이제 분모 3차, 분자는 뭐 몇 차가 될지는 모르죠. 그건. 그래서 이때 이제 이 P1, P2가 어떤 도미넌트 폴이 되는 거지. 이 세 번째 그 실근은 이 실근은 과동답에 어떤 대세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때의 P1, P2, P3를 가질 때의 개인값이 얼마냐? 그게 설계 문제가 되는 거지. 이때 개인은 얼마냐 이거예요. 이때 요거 P1, P2 이게 중요한 그 도미넌트 폴이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 걱정은 여기 어딘가 있겠지.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이 P1, P2, P3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 스펙이 주어져야 되는 거지, 스펙이. 그 스펙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예, 이게 좀 미끄러워서. 요 각도가, 여기 이제 요 세타가 아크 사인 제타가 되는 것이고, 요 위치가 뭘까요? 요 P1, 그러니까 이제 과동각 스펙으로부터 제타 오메가를 주어지고, 이거로부터 그 도미넌트 폴의 위치 S1, S2H가 결정되는 거지. 그럼 루트로커스 상에서 그 S1, S2를 딱 찍을 수가 있죠, 이렇게. 예. 그때 이 스펙을 만족하는 개인 값은 얼마냐. 그러니까 루트로커스를 그린 다음에 뭐 아까처럼 마우스로 이걸 딱 찍으면 그때 개인 값을 이렇게 딱 알려주지. 그렇게 확인할 수 있죠. 음. 근데 이제 그 조금 학습을 하는 학생들은 벌써 이게 조금 뭐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 이게 보면 이제 요 포인트,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했네. 루트로커스라는 것은, 자, 요런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이제, 자, 이렇게 LS의 오픈업 전달함수, 요런 경우죠. 정확히 그 개인 K의 증가에 따라서 지나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과동답 스택으로부터 제타 오메가에 주어지면, 그때 이제 지배극점 S1, S2가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데, 그 S1, S2가 꼭 요 루트로커스 상에 있으라는 법은 없잖아. 그렇죠. 예를 들어 S1 여기 있을 수 있고 여기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이 루트로커스는 여기를 통과 못하죠. 절대로. 왜? 여긴 길이 아니거든. 이 등산로가 아니란 말이야. 개인 증가에 따라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얘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얘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 라인을 딱 보면 요 라인을 좀 작은데 요 라인을 딱 보면 이거 참 그림을 잘 그릴 수가 없다 이거. 요 라인을 보면 요거는 동일한
어떤 댐핑 레이시오를 갖는 라인이죠. 그러니까 댐핑 레이시오만 스펙이 주어졌다. 그러면은 여기 엑스큐션 P1이 결국 스펙을 만족하는 그 페르프 시스템의 극점의 위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자,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은 여러분들 좀 이해가 안 되는 학생이 꽤 많을 수 있는데 8장, 9장을 학습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겁니다. 지금 뭐 잘 이해가 안 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지금 8장에서는 어쨌든 이 근계적에 대한 이해가 지금 목적이기 때문에 9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계 문제를 다루게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어쨌든 우리가 과동작 스펙이라는 것은 제타, 오메가 n 이렇게 두 가지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오버슈트 스펙이 주어졌다. 오버슈트가 뭐 10%다. 그럼 이거에 대한 제타가 얼마다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제타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요 각도를 만족하는 폴은 어떻게 보면 요 라인. 그러니까 그 루트가 이 라인의 어딘가에 존재하면 된다는 얘기지. 어딘가에. 그죠? 그러니까 이 예제 같은 경우는 통과하는 요점. 너무 작죠? 그 점이 그 스펙을 만족하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기가 이렇게 여기 요 라인이 뭘 의미할까요? 동일한 제타 라인이죠. 어떤 특정한 제타 스타를 갖는 라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오버슈트가 주어졌다. 오버슈트가 얼마다. 오버슈트가 뭐 몇 퍼센트다. 퍼센트 오버슈트가 뭐 이렇게 딱 주어지면 그거에 따라서 제타 스타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제타 스타를 만족하는 그 페르프 시스템의 극점 위치는 여기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지배적인 극점이 된다는 것이지. 세 번째 폴은 여기 어딘가 있겠죠. 이렇게. 만약에 LS의 그 전달함수가 이렇게 어떤 하나의 재료를 갖는 경우다. 이게 또 이제 두 번째 CD가 그런 경우인데 이럴 경우에도 이제 오버슈트 스펙으로부터 제타를 구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서 요 만나는 점. 여기도 만나는 점. 요 점과 요 점이 그 스펙을 만족하는 점이 되겠죠. 예,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특정 개인값, 요 K 스타 값 아니죠. 자꾸 스타를 쓰는데 요 K 값이 결국 안정성 한계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오픈룹에 S 플러스 C라는 제로를 갖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이거 뭐 루트 코스 끝까지 그리진 않았는데 이쪽으로 넘어가진 않죠. 왜? 제로 때문에 그런 거지. 다시 보면 자, CD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그 LS의 폴의 영향에 의해서 자, 루트 코스가 자, AB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그 루트 코스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어가 버렸죠. 이렇게 불안정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RH로 넘어갔는데 S 플러스 C라는 지루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꺾여서 얘는 모르게 이렇게 쭉 증가할 겁니다. 저쪽 절대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로의 영향을 받아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 질문 있을까요? 네. 자꾸 이제 루트 코스를 실제로 그려보고 그러면서 이제 자꾸 그 이해를 깊이 해야만 내가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잘 들어올 것이다. 그런 얘기죠. 물론 이제 잘 이해하는 학생도 많이 있을 텐데. 교수님 질문 있는데요. 네. 여기 막 오픈 루폴, 클로즈 루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오픈 루폴 왜 오픈 루폴이라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건 이제 루트 코스의 정의에 해당되는 거지. 아직 정의에 대해서 좀 이해가 부족하다는 얘기거든. 자, 다시 봅시다. 다시 이제 그렇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인데, 자, 이게 페르프 시스템의 전달수야. 우리가 이제 근궤적이라는 것은 페르프 시스템의 분모의 근을 의미하죠. 그건 이해되니? 이걸 영어로 만드는 네. 홀. 근데 개인 K가 0에서 무한대로 증가할 때 이 근의 이동, 그게 이런 그림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건 이해되지? 네. 그럴 때, 근데 이제 이 LS를 우리가 오픈룹 전달함수라고 정의한다는 거예요. LS를. 클로즈룹 시스템의 특성 다항식은 1 플러스 KLS 이퀄 0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루트로커스 특성 다항식을 이렇게 루트로커스 폼으로 일단 표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1 플러스 KLS 이퀄 0라는 거지.
그때 이 ls 역시 분모분의 분자를 가지고 있잖아. 자, 이게 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네요. 예,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자, 페르프 시스템의 전달함수가 이렇게 표시됐어요. 이렇게. 그지? 근데 이 분모, 다시 얘기하자면 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근, S가 결국은 페르프 시스템의 극점이죠. 근데 이 분모를 이렇게 루트로커스 폼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이렇게. 1 플러스 K를 제한 나머지 파트를 우리가 LS로 정의한다. 이 LS를 우리가 오픈룹 전달함수라고 부른다. 왜 오픈룹 전달함수라고 부르냐면 이 LS를 구성하는 게 결국 제어기의 일부, 플랜트 전달함수, 센서 전달함수의 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KGH를 봐봐요. KGH를 KLS로 표시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제어기의 전달함수, 플랜트의 전달함수, 센서의 전달함수를 이 곱을 싱글 게인 K와 나머지 파트 LS로 정의한다. 그럴 때 이 LS를 오픈룹 전달함수라고 부른다. 네, 딱 감사합니다. 끊어버리면 이해됐니? 네.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 LS의 분모 분자라고 할 때 LS의 분모의 근을 LS의 폴이라고 얘기하고 LS의 폴, LS의 분자를 LS의 제로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LS의 제로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파이나이트한 유한한 제로가 없는 경우가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까만색이 결국 오픈룹 폴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까만색 동그라미가 클로즈 제로가 아니라 오픈룹 제로가 되는 거예요. 오픈룹 제로. 오픈룹 제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자, LS의 폴이 여기 하나, 둘, 셋. 오픈룹 제로는 여기 하나. 여기 표시됐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게 0이고 여기 마이너스 A고 여기 마이너스 B다. 요거는 오픈룹 제로 마이너스 C. 그죠? 이게 출발점이 되는, 이게 이제 0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이제 그 근계적인 출발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개인이 0일 때. 그리고 오픈룹의 제로 마이너스 C는 도착점이죠. 개인이 거의 무한대일 때. 무한대. 이해됐니? 이렇게. 네. 이렇게. 이해 안 되는 학생들 또 질문해 보세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도착점이죠.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게 그 개인이라는 게 개인이 0에서 점점 중간 무한대까지 갈 때 이 중간 어딘가가 우리가 결정해야 될 그 설계값이 존재하는 거지. 근데 이 교과서 그림에서는 요 포인트들이 그 설계값이라는 거예요. 요 하나, 둘, 셋. 요게 뭘 의미할까요? 요게 특정 개인값이죠. 우리가 결정하고 싶은 어떤 개인값. 이게 설계값이죠. 근데 이 설계값은 어떤 스펙이 주어져야 된다. 스펙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과동덕 스펙, 이 제타 라인을 딱 통과할 요 P죠. P1, 또 P2, 나머지 P3. P1, P2가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배극점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왜? 과동답의 형상을 거의 결정하기 때문에. 더 질문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교수님? 네. 그거 그러면 그 이제 지배 극점에 상응하는 이제 극점이 있는 루트 코스 상에 있는 그걸 정하려면 결국 그 제타값, 그러니까 세타로만 그렇죠. 결정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 예제에서 하나 질문인데 드려도 될까요? 예제 8.5인데요. 8.5 가봅시다. 네. 네. 예제 8.5. 거기서 이제 그 시스템이 안정한 K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요거잖아, 요거, 그지? 네, 그거 이제 그 루스 크리터리안으로 그렇죠. 네, 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K가 그럼 0이 포함이 안 되지 않나요? 그렇게 얘기하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왜냐하면 K가 0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K가 0이라는 얘기는 아무 일도 안 하겠다. 제어를 안 하겠다는 얘기지, 그거는. 그러니까 제어를 안 해도 안정하잖아. 그지? 우리가 불안정이라고 하면 뭔가 응답이 발달하는 경우인데 K가 0이면 응답이 아예 안 나오겠지. 그러면 응답이 안 나오면
그럼 응답이 안 나오니까 안정하잖아. 발산하는 게 아니니까. 왜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럼 모든 문제에서 풀 때마다 K는 0을 포함을 시켜야 되는 이게 수학 시간이 아니니까 뭐 네. 예, 근데 보통 만약에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뭐 0부터 예, K 스타까지 이런 예, 식으로. 굳이 말하면 이게 뭐 이거 등을 놓았다고 틀렸다고 하진 않을 텐데 굳이 말하면 이거겠죠. 왜냐하면 K가 0이라는 얘기는 아무 일도 안 하겠다는 거니까. 예. 그건 이제 제어가 아니니까. 굳이 네. 따지자면, 굳이 네, 따지자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넘어가 볼까요? 일단 진도를 좀 맞춰봅시다. 그다음에 자, 이 개인 조정에 의한 과도응답 설계 817절 내용은 이런 얘기예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이 3차 시스템이 물론 이제 2차 시스템이면 근이 2개밖에 없지. 근데 이제 3차 시스템 또는 4차 시스템인 경우는 자, 여기서 3차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페르프 시스템 극점이 P1, P2, P3 뭐 4차원 P4 이렇게 있겠죠. 그때 이 복수수 2개의 근 허수축에 붙어 있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허수축상에 가장 가까운 그 얘기죠. 허수축상에 가장 가까운 2개의 복수수근이 지배적 극점이 된다. 과도응답을 거의 지배한다. 네, 그런 얘기죠. 이 지배 극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그 과도응답 스펙이 주어져야만 가능하다. 과도응답 스펙으로부터 우리가 제타 값 오메가 n을 구하면 그 도미넌트 폴의 위치를 실수 파트, 허수 파트를 정할 수 있죠. 예, 그래서 근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루트로크상에서 좀 어떤 제타를 만족하는 P1, P2는 자, 요 P1, P2 이렇게 만나는 점을 우리가 가지고 계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버슈트 스펙을 주어지면 제타 값을 계산할 수가 있고 요거로부터 우리가 제타 라인 이게 제타 라인이죠? 이게 제타 라인. 예, 이게 좀 미끄러운데 요 라인 상의 어느 점도 전부 동일한 동일한 댐핑 레이쇼를 갖는 그런 그 라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예제 같은 경우는 루트가 이 로커스가 이렇게 통과하니까 이 점이 결국 스펙을 만족하는 점이 되는 거지. 여기 또 하나 두 번째, 세 번째는 도미넌트하지 않다. 예. 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P3T 이렇게 어떤 실수의 지수함수가 될 텐데 얘는 빨리 0으로 수렴해 버린다는 얘기죠. 근데 이 P1, P2는 뭐예요? 결국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시그마 T M의 코사인 오메가 DT 마이너스 파이의 어떤 이런 오실레이션 그러니까 이렇게 오실레이션을 만들어내죠. 네. 그래서 P1, P2가 허수축에 가까울수록 제타가 작죠. 그럼 이 오실레이션은 더 심해지죠. 이 P1, P2가 이 허수축에서 좀 멀리 떨어질수록 오실레이션은 심하지 않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극단적으로 P1, P2가 다 실근이다. 그러면 진동은 나타나지 않죠. 그럴 때는 이렇게 어떤 모노토닉하게 쭉 0으로 수렴해내는 이런 모양이 되겠지. 그걸 다룬 게 결국 사장 과도응답의 주제였지.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교과서의 그 827절의 그 교과서 내용을 좀 정리한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어떤 디자인 프로시저, 설계 절차로 볼 때는 일단 어떤 루트로커스를 스케치하는 게 출발이지. 이거는 우리가 이제 특성 당식을 이렇게 루트로커스 폼으로 일단 표시를 해라. 그래서 이 LS의 오픈업 전달하면서 LS의 4에서 출발해서 LS의 G로 들어간다는 거, 예, 그걸 이해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2차 시스템을 가정하고 근계적 상에서 이 과동작 스펙을 만족하는 개인을 결정하라. 여기까지죠. 2차 시스템을 가져간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퍼센트 오버슈트라든지 MP라고 표시하는데 또는 세틀링 타임 같은 이런 스펙이 주어졌을 때 이거로부터 이제 제타와 오메가를 결정한다는 건 뭐예요? 2차 시스템을 가정한다는 거죠. 사장인가요? 사장의 이제 어떤 오버슈트와 세틀링 타임 또는 피크 타임에 대한 어떤 그 근사식이 주어졌잖아요. 그 근사식 거기서 제타 오메가를 구할 수 있는데 그 제타 오메가는 결국 뭐예요? 2차 시스템에 대한 값이지. 2차 시스템. 그러니까 여기서 2차 시스템을 가정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퍼센트 오버슈트와 뭐 세틀링 타임, 피크 타임 가지고서 제타와 오메가를 구했다는 얘기는 2차 시스템을 가정했다는 거와 동일한 얘기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개인을 결정했어. 아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요 그림을 얘기할 때, 자, 다시 지적을 하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특정 스펙 제타를 만족하는 P1, P2를 결정했어요. 그럼 이때 이제 여러분들 아까처럼 이제 마우스로 나도 이거 너무 오래돼가지고 요즘 매트랩 버전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 요때 P1, P2일 때 개인 구하는 일단은 이제 마우스 찍으면 이때 개인 값을 알려주잖아. 요때 K 값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게 설계 값이지. 여기서 설계 끝난 게 아니죠. 이건 어디까지나 2차 시스템을 가정한 K 값인 거거든. 근데 실제는 이거 2차 시스템이 아니잖아. 예의 영향도 있잖아. 그리고 또 제로 영향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 결정된 개인 값을 페르프 시스템에 적용을 해야죠. 이런 페르프 시스템 적용해서 자, 이 K 값이 아까 싱글 개인 K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이때 제타 스펙을 만족하는 도미넌트 폴 P1, P2의 P1, P2의 근을 갖는 개인이 예를 들어서 100이었다. 100이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페르프 시스템에 이 100을 적용하는 거죠. 100을 적용해서 응답을 구해봐야지. 응답을 구해봐서 어떤 스텝, 유닛 스텝이라고 하면 I 1일 때 유닛 스텝을 응답을 구해보면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이게 이제 P1, P2가 복수수근이니까 이런 응답이 나오겠죠. 이렇게 응답이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이제 이때 만약에 퍼센트 오버슈트, 이게 퍼센트 오버슈트잖아. 이걸 실제로 어떤 타임축에 대해서 이걸 정말로 그 스펙을 만족하는지 확인해야지. 그래서 이 오버슈트 값을 확인해가지고 스펙을 정말 만족하느냐. 예,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justify your second order assumption 이 얘기거든. 정말 2차 시스템 가정한 것이 그거 맞는지 한번 정당화하는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8장 구장을 통해서 그런 절차를 밟지는 않는다는 거지. 아주 일부 구장에 보면 일부 내용에 그런 어떤 설명이 있긴 해. 예.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어떤 과동작 스펙으로부터 제타 오메가를 구하고 그 스펙을 만족하는 K를 결정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설계가 끝난 거로 보통 이렇게 간주를 하죠, 되게. 예. 예,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시험 문제는 그렇다는 거야. 시험 문제. 시험 문제 풀 때는 거기까지밖에 못하지. 예를 들어 K 값을 K 값을 갖다가 적용해서 이 페르프 시스템에 적용해서 응답에 정말 오버슈트가 만족한지를 확인해라. 그럼 여러분들 노트북 들고 가서 시험을 봐야 되겠지? 내 말 이해되나 모르겠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관심 있는 시험 문제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낼까 할 때는 그런 문제를 내기가 곤란하지. 근데 실제로는 확인을 해야죠. 이게 정말 스펙을 만족하는지.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이 어떤 과동작 스펙이 예를 들어서 과동작 스펙이 MP가 예를 들어서 10%였어. 이게 스펙이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시간 응답을 구했더니 얘가 12%네. 그럼 만족 안 한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럼 만족 안 했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야지. 돌아가서 약간 개인을 낮춘다든지 이렇게 어떤 미세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런 얘기거든. 이게 이제 4번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 지배극점에서 지배극점 외 고차극점들이 이 왼쪽 S플레인의 LHP 레프트 플레인 상에서 충분히 멀리 이게 5배라고 얘기를 했는데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거든.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으면 대개 2차 시스템이 가장이 타당하다는 겁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제 요게 세 번째 극점 요게 이제 이 정도면 솔직히 충분히 떨어진 건 아니지. 충분하지 않잖아. 얘가 그렇게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예? 이 가정이 대개는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요거는 어떤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일반적인 어떤 내용이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페르프 시스템에 대한 수치 시뮬레이션을 해야죠. 이거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런 시간응답을 구해보는 거지. 시간응답을 구해보고 이 시간응답의 스펙을 만족하는지를 검토해라. 검토했더니 스펙을 만족 안 해. 어디 돼요? 이리로 다시 돌아가야죠. 개인을 조정해야 돼요.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미세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최종적인 어떤 설계 절차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까요?
예,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9장에서 그 루트로코스 디자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가 나올 겁니다. 지금 8장은 일단 루트로코스를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다. 예. 이그젠플 8의8을 보면 오늘도 시간이 참 많이 됐네. 생각만큼 이렇게 시간이 이거 봅시다. 여기 방금 얘기했던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 그 디자인 스펙으로 오버슈트 1.52%래. 그럼 이거로부터 이제 우리가 근사식을 통해서 제타 값이 0.8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요거에 해당되는 사인 값은 53.1도. 이거 맞을 겁니다. 요거죠. 그러니까 요 허수축에서의 각도 세타가 요거의 사인 값이 제타와 같거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왜 그런지를 이해하려면 사장으로 돌아가야 되지. 그래서 이 제타 0.8 라인 요거죠. 이거. 제타 0.8 라인. 요 직선상에 근데 루트로커스는 자 이게 LSF는 0, -1, -10이죠. 그러니까 0, -1, -10에 있고 LSA0는 뭐 1.5에 있다. 여기 마이너스 1.5에 있죠. 좀 옹색하긴 한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루트로커스가 이렇게 출발하고 여기서 갈라지고 갈라졌다가 근데 얘도 출발하죠. 얘도 이제 개인을 증가시키면 얘도 출발하지. 출발하는데 마이너스 1.5까지 거리가 워낙 머니까 얘들이 먼저 도착해버리죠. 이렇게 도착해버려요. 얘는 이리 가버리죠. 가다가 얘가 이만큼 와가 여기서 만나는 거죠. 여기서 만나서 하나는 위로, 하나는 아래로 이렇게. 무한대. 이런 루트로커스가 된다는 거지. 이런 루트로커스상에서 이 스펙, 오버슈트 스펙 환상값 제타 0.8을 만족하는 홀은 자 조금 이 문제는 좀 복잡하긴 한데 여기 근이 3개가 존재할 수 있는. 왜? 그렇죠. 루트로커스와 이 제타 0.8 라인이 만나는 점은 3개가 존재한다는 거지. 복수수근의 두 번째 복수수근은 여기 있겠죠. 여기. 그럼 이쪽도 라인을 그려서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P1이라면 여기 P2가 있는 거지. 요게 P1이라면 여기 P2가 있는 거고. 요게 P1이라면 여기 P2가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조금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손으로 구하기는 쉽지 않지. 결국,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아까 난 마우스 찍어보면 이제 그때 그 제타 0.8을 만족하는 그 라인상에 딱딱 찍으면 이제 그때 그 지배극점 위치를 딱 표시를 해주지. 근데 이거 예를 들어서 근데 이 MP가 1.5이 너무 작다. 어떻게 될까요? 제타를 좀 줄이자. 제타가 0.45다. 이렇게. 어떻게 0.4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이 각도가 좀 작겠죠? 그럼 이제 그때는 이 너무 위에도 그랬네. 얘하고 얘하고 만나는 점 하려고 한 건데.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그리면 요 점. 요 제타가 선생님, 만약에 0.6이다. 그럼 요 지금 점이 이제 유일한 근이 되는 거지. 화면 질문하세요. 공유가 꺼졌습니다. 화면 그런 공유가 꺼져 있습니다. 그래? 내가 뭘 건드린 거지? 얘기 잘했어요. 어디 갔냐?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됐나요? 네, 공유됐어요? 네,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은, 자, 이게, 다시 한번, 오버슈트에 대한 제타값 0.8. 그러니까 이렇게 근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오버슈트를 예를 들어서 조금 10%딱 증가시키면 이때 제타값 구할 수 있겠죠? 그때 이제 각도가 나올 것이고 또 이렇게. 응?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조금 줄이면, 이렇게, 이게 반듯하게 그리지 못하겠어요,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게 유일한 근이 되는 거지. 이쪽이 하나. 그리고 이쪽도. 여기 P2. 이걸 얘기하는 거지. 요 테이블 나와 있네요. 이걸 한번 적을 뻔했는데. 이때 이제 이건 그러니까 이제 제타 0.8 제타 있고 0.8 스펙에 대한
이 세 가지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첫 번째일 때는 자, 개인이 7.36이라 이거죠.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세 번째 극점 어디 있을까요? 여기 어딘가 있겠죠? 서드 폴. 여기 있네. 마이너스 9.5가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요 점은 어떻게 될까요? 요 점과 요 점. 요 점은 네, 여기 보면 헤르프 시스템의 극점은 여기 마이너스 4.6에 플러스 마이너스 3.45가 있고 그때 개인은 39.64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때 이 K 값은 39.64래요. 그때 세 번째 극점은 어디 있을까? 여기 어딘가 있겠지. 여기 어딘가요? 여기 있죠. 마이너스 1.8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상하다. 마이너스 1.8? 정말로? 말이 안 되는데? 가만 있어봐요. 이렇게 와서 마이너스 1.8이면 요쯤 되겠는. 아, 그렇죠. 예, 그렇지. 뭐, 예, 세 번째 극점은 이렇게 지로를 만나러 갈 테니까, 그죠? 예, 여기 P3가 여기 존재한다는 얘기죠. P1, P2, P3. 근데 P1과 P2가 지배 극점이 되는 거죠. P3가 좀 더 허수축에 더 가깝지만 얘는 진동을 일으키지 못하죠. 예, 그러니까 오실레이션을 발생시키는 P1, P2가 이제 지배 극점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지. 일단 넘어가고 수치 시뮬레이션을 해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여기서 보면 이제 예,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리스폰스, 세 번째 케이스 리스폰스인데 요거죠. 요 케이스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는 요 극점 여기와 요거 두 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요거와 요거죠. 요게 케이스 2, 케이스 3에 대한 건데 그때의 시간 응답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이렇게 실제 까만색이 실제 3차 시스템 응답이죠. 근데 2차 시스템 근사에 해당되는 응답은 요 파란색이라는 거거든. 상당히 차이가 있잖아. 케이스 3 같은 경우는 자, 3차 시스템의 응답은 이렇게 까만색. 근데 만약에 세 번째 폴을 무시한, 그러니까 세 번째 폴을 무시한 도미넌트 폴만 고렸을 때 응답은 이 파란색이라는 거거든. 이만큼 오차가 존재하죠.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2차 시스템으로 가정할 때, 그러니까 2차 시스템으로 가정한다는 건 도미넌트 폴을 의미하는 건데, 이 도미넌트 폴 외에 나머지 극점들의 영향에 의해서 이렇게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네. 일관적인 건 아니지. 네.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세 번째 극점이 상당히 떨어져 있으면, 세 번째 극점이 상당히 지배 극점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도미넌트 폴에 의한 응답이나 전체 시스템, 3차, 고차 시스템 응답이랑 거의 유사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요 왼쪽이, 이런 경우는 세 번째 폴 P3가 도미넌트 폴 P1, P2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세 번째 폴 P3가 도미넌트 폴 P1, P2와 가까운 경우가 되겠지. 그러니까 응답이 좀 많이 좀 차이가 나는 거지. 요거는 혹시 학습을 하다가 지금 질문이 잘 안 되면 나중에 다음 시간에 질문 꼭 하도록 하세요. 지금 뭐 어떻게 질문해야 할지 잘 판단이 안 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8의 8자는 뭐냐면은 제너럴라이즈 루트로스 아이,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루트로커스라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이제 제어기 개인에 대한 루트로커스를 그렸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제어기 개인은 이제 예를 들어 10으로 딱 고정시켜 버렸고 P1이라는 플랜드 파라메타 값의 변화에 대한 루트코스를 그린 거고 이럴 수도 있죠. 이게 특성 방식인데 특성 방식을 P1에 대한 자 이게 DS가 이렇게 표시될 수는 있는데 K가 10이니까 P1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떤 시스템 파라메타, 플랜트 파라메타 P1에 대한 루트코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P1이 0부터 무한대로 증가할 때 루트코스는 이런 모양을 갖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분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도착점이 되는 거죠. 분모는 마이너스 1, 어떻게 되나요? 이거 호스 파트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되냐? 3이 되나? 아, 예, 여기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출발하고, 이렇게 출발하고, 쭉 와서, 여기 이렇게 와서, 하나는 만나러 가고, 하나는 이쪽으로 쭉 무한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네. 어떻게 좀 진도를 좀 빨리 끝내고 질행답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도 내가 시간 조절을 못하는 건가? 예, 뭐 설명할 내용이 많은 건가? 잘 안 되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자, 이렇게 이제 8장을 이제 루트로커스 진도를 마치고 숙제는 뭐 그럼 다음 주 목요일까지가 되겠네. 예, 지금부터 예, 저기 뭐 불과 3분밖에 안 남았는데 예, 수업 시간 예, 질문을 좀 받아보고 저기 수업 있는 학생들은 자유스럽게 나가도록 하고 예, 계속 질문 있는 학생들은 예, 시간 구애받지 말고 예, 계속 질문 예, 받겠습니다. 교수님, 네. 예제 8.8에서 그 교점이 3개가 돼서 개인값이 3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그 그렇죠. 세타가 53.1일 때? 그러면 만약에 설계를 할 때 세타가 53.1보다 크게 나오는 K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다시 어떤 식 그건데 스펙에 따라 달라지겠죠. 네, 다시 예, 다시 말하겠습니다. 그 다시 세타가 얘기하면 어떤 오버슈트 값의 범위를 그 뭐 작게 하라 해서 세타가 어쨌든 53.1보다 크게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K값의 범위가 어떤 식으로 조절을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혀요. 이거죠. 자, 그런 경우 이런 경우인데 만약에 이게 제타가 더 커졌다 이런 경우가 되겠지. 그러면은 네, 맞습니다. 요거죠. 요거 만나는 점 요거죠. 요게 요때 K 값이 답이 되는 거지.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타가 0.8보다 큰 K 값의 범위들을 구하라 하면 그 밑부분이 색칠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문제가 될 수가 없지. 왜냐하면 제타가 0.8 왜냐하면 제타가 0.8보다 큰 K 값을 보면 그러면 그 K 값을 특정할 수가 없죠. 그거는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제타 값을 딱 고정시켜야만 요 점들을 딱 만날 수가 있지.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요때는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극점은 요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런 얘기는 9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질문 환영합니다. 질문. 네. 교수님 혹시 4장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네, 얘기해 보세요. 네. 혹시 그 4장 PPT 혹시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4장에서 가봅시다. 4장에. 4장을 가보자고요. 혹시 지금 공유 풀어졌니? 네, 풀어졌습니다. 내가 지금 뭘 누르는지 모르겠어. 그냥 마우스 딸깍하니까 공유가 풀어지는 것 같거든? 이게 왜 그런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 뭐 마우스를 어디를 누르면 공유가 풀어지는 모양이에요. 잠깐만. 자, 4장을 봅시다. 4장. 챕터 4 어디 갔냐? 자, 몇 쪽을 갈까? 4장에서 13쪽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뭐니? 13쪽입니다. 13쪽. 13쪽. 자, 여기서 맨 처음 케이스가 실수 파트는 그대로 있고 허수만 증가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same envelope라고 돼 있는데 이 허수축만 증가할 때 결국 수렴하는 속도가 같던데 그렇죠. 그 엔벨롭이 엔벨롭이 뜻하는 게 수렴이 같다. 요거 피크점들. 요거 저기 자연응답의 그 자연응답 정연파의 피크점들을 연결한
그러니까 결국 이 피크점들을 연결하는 게 결국 이거지. 자연응답의 그 진폭이지, 진폭이지. 그러니까 자연응답이 exponential 마이너스 시그마 t a 코사인 오메가 dt 플러스 b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표시돼야 되죠. 이걸 합성하면 exponential 마이너스 시그마 t m의 코사인 오메가 dt 마이너스 파이. 이게 진폭이죠, 이거. 요 진폭. 네. 그러니까 시그마가 동일하면 m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시그마 t가 동일하잖니. 그 얘기는 뭐예요? 피크점들을 연결한 수렴 라인이 똑같다는 얘기지. 그럼 엔벨롭이 뜻하는 게 수렴 라인이라고 이해하면 그렇죠. 되나요? 네. 여기 피크점들. 그러니까 정연파에 이렇게 과동답이 이렇게 쭉 줄어들 텐데 이 피크점도 피크를 쭉 이렇게 연결한 점. 이게 결국은 exponential 마이너스 시그마 t가 되는 얘기지. 네, 이해했습니다. 예, 또 질문 기다립니다. 오늘은 좀 질문이 적네. 중간중간 질문, 예. 예제 8.8번 아까 이제 8.8 가봅시다. 여기서 만약에 감세비가 1이면은 그때는 극점을 특정할 수 있나요? 할 수 있겠죠. 감세비가 1이면 아니 그건 따져봐야 되는데 이거 따져봐야 되겠죠. 감세비가 1이라는 얘기는 세타가 90도니까 감세비 1이면 오버슈트가 나오니? 아, 오버슈트가 안 나올 것 같은데? 감세비가 1이면 일단 오버슈트가 존재하지 않죠. 우리가 어떤 그 시간응답에서 이게 이제 감세비가 1이면 이렇게 아주 나이스하게 이렇게 쭉 들어가죠. 이렇게. 제타가 1인 경우는 오버슈트가 0일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근데 이렇게 이제 제타가 1이 되도록 하는 개인값을 결정하라. 그럴 수 있지. 네. 제타가 1이라는 얘기는 실근을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실근을 간다는 얘기는 어떻게 될까요? 굳이 말하면은 요 라인, 요때, 요게 한계지. 그리고 요때는 이렇게. 제타가 딱 1이다. 그럼 중근이지, 중근. 중근을 갖는 경우. 요거 중근이 요거죠, 여기. 요 점. 요 점이 중근을 갖는 점이지. 그러니까 요 점이죠? 여기 보세요. 요 점. 정확히 요 점. 요 점이 중근을 갖는 점이죠. 요때 K 값은 얼마냐? 이렇게 할 수 있지. 세 번째 극점 어딜까? 여기 어딘가 있겠지. 얘도 이렇게 증가해 와가지고. 중근을 가질 때는 개인이 점점 증가하면 증가해서 여기서 딱 만나고, 여기 중근 딱 만나서 여기 같은 극점을 가질 때, 요때가 중근이지. 잘 안 되면 다시 질문을 하든지. 네, 감사합니다. 자, 또 질문. 한 사람만 더 받고 마치도록 합시다. 네, 지금. 오늘따라 이렇게 머리가 아프냐. 네. 그 케이스 2보다 케이스 3가 좀 더 그 2차 분사가 더 잘 되잖아요. 요 그림을 볼 때? 네. 예. 그렇죠. 근데 케이스 3 같은 경우에는, 그 클로즈 루프 폴에 이제 실수 부분이 4.6이고, 케이스 2 같은 경우에는 1.19인데, 어디 갔을까? 그 테이블 보시면은, 여기 있잖니. 예. 케이스 3인 경우에 세 번째 폴이 여기 있는데? 여기 세 번째 폴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세 번째 폴. 그리고 예. 지배극점은 요거죠? 요거. 예. 요게 그러니까 P1, P2가 되고 요게 P3죠. 그러니까 요게 P1,
P2는 표시를 안 했지. P2는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세 번째 폴이 그 지배 음. 극점보다 더 허수축에 가까운데, 세 번째가? 예, 그 아니지. 세 번째 극점이, 요게 세 번째지. 예, 요게 케이스 2고. 아니 그러니까 그 케이스 2는 이제 그 세 번째 극점이 세 번째 극점이 8.62인데, 여기 세 번째 극점이 케이스 2 세 번째 극점은 마이너스 8점 요쯤 있겠죠. 여기. 케이스 2, 케이스 3일 때는 요까지 가까이 와 있지. 여기. 예, 그러니까 케이스 3일 때는 요거 하나, 여기 P3, 여기 요거 세 개. 이렇게 되겠죠. 요거 하나, 둘, 셋. 예. 예. 그런데 그러면 질문이 뭐였지? 그 여기서 이렇게 판단했을 때 지배 극점이 그 세 번째 극점하고 그 케이스 2에서 더 멀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러네요. 예. 근데 그 밑에 슬라이드에서 보면은 왜 케이스 3가 좀 더 안정화된 2차 근사가 되는지가 사실 좀 잘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조금 이제 학습을 그래도 좀 열심히 하는 학생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맞는 얘기예요. 지금 맞는 얘기 했어요. 맞는 얘기 했는데 요게 그러니까 세 번째 극점이 요 P3가 이 P1, P2와 더 이게 얘들이 더 붙어 있다. 근데 얘는 P3가 상당히 뭐 지배 극점보다 멀지 않냐. 근데 이게 더 차이가 크냐 그 얘기잖아 지금. 예. 맞니? 예. 네, 맞아요. 맞는 얘기인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여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오로지 이 제타 스펙만을 만족하는 제타 스펙을 만족하는 그 페르프 시스템 그 개인 K를 결정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제타 입장에서 보면은 얘가 더 가깝죠. 얘가 더 만족하고 있죠. 여기 보세요. 오버슈트라는 게 요거잖아. 요게 오버슈트죠, 요게. 그러니까 예. 이 두 가지 경우 보면 오버슈트가 거의 차이가 크지 않잖아. 근데 케이스 3 같은 경우는 오버슈트가 차이가 커지죠, 이렇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MP 차이가 크지요. 크지. 이거 맞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오버슈트 관점에서는 케이스 2가 얘보다 더 근사가 잘 됐지. 근데 전체적인 시간응답을 보면 얘가 좀 더 전체적인 시간응답의 그 그래프를 보면 얘가 좀 더 가깝지. 근데 오버슈트만을 보자면은 케이스 2가 좀 더 근사가 잘 된 거지. 왜냐하면 스펙이 오버슈트에 의한 제타만을 스펙으로 줘줬거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일반론인데 그 오버슈트 스펙, 그러니까 제타 값만을 보자면은 이 케이스 3보다는 케이스 2가 더 가까운 거다. 이해되니? 근데 이게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가정에서 지배 극점보다 더 많이 떨어져 있으면 조금 더 정확한 2차 근사가 된다고 이렇게 일반론이죠, 적혀 있었는데. 일반론인데 일반적인 얘기인데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일반적인 얘기거든. 정확히 여기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 경우는 그냥 오로지 그 제타 그 오버슈트 스펙을 좀 더 만족하는 것은 케이스 2다. 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시간응답이 가깝게 좀 붙어야 되느냐. 이제 시간응답이 가깝게 붙는다는 것이 좀 더 근사가 잘 됐다고 볼 수도 없는 거거든. 오버슈트 입장에서 분명히 이 케이스 2가 더 가깝죠. 예. 근데 케이스 2는 딱 봐도 이 라이스 타임, 이 상승 시간이 훨씬 차이가 많이 나지. 이 라이스 타임은 이건 좀 유사한데, 그죠? 그런 차이가 있긴 한데, 예, 그것은 어떤 뭐 정확하게 뭐 일관도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세 번째 폴이 멀리 떨어질수록 이제 그 지배극점의 응답과 유사하다는 것은 뭐 일반적인 얘기고 실제로 그렇죠. 예, 이 경우에 보면은 전체적인 시간응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버슈트만을 바라보면 케이스 2가 케이스 3보다는 훨씬 더 가까운 거죠. 전체적인 시간응답 모양을 보니까 지금 그렇게 느끼는 거거든. 됐나요?
잘 안 됐으면 또 질문을 더 해보던지. 근데 이게 감세비가 그 감세비가 이제 작을수록 감세비가 작을수록 감세가 작을수록 이제 오버슈트가 늘어나는데 그렇지, 일반적으로 그렇지. 근데 여기서 보면은 케이스 3의 클로즈 루프 폴이 더 이제 더 왼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감세비가 이제 우리가 이제 감세비를 따지는 것은 지배극점으로 가지고 따지는 거지. 지배극점. 그러니까 2차 시스템 지배극점 2개를 가지고서 감세비를 따지는 거지. 세 번째 극점의 위치는 감세비를 따질 수가 없지. 우리가 2차 시스템으로 이제 근소한다는 얘기는 그 지배극점의 위치를 가지고 감세비와 고유진동수를 또 따지는 거죠. 근데 지금 질문이 그런데 지금 이제 그 클로즈 루프 폴이 똑같은 곳에 있지 않고 여기가 보면은 케이스 3가 좀 더 왼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잖아요. 아, 요 그림에? 예, 예. 그렇죠. 예. 이런 경우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그 무조건 이제 퍼센트 오버슈트가 작을 수밖에 없고. 아니, 오버슈트는 이게 동일한 제타에서는 동일하게 나타나죠. 이게 요 세타가 같잖아. 예. 세타가 같으니까 요 케이스 1, 2, 3는 동일한 오버슈트를 가져야 되는 거지, 원래. 동일한 오버슈트를 가져야 되는데 그건 2차 시스템일 때는 그런 거지. 그래서 여기 볼까요? 실제로 여기 보세요. 이게 좀 지저분한데 케이스 3나 케이스 2나 오버슈트가 비슷하잖아. 다시 볼까요?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실제로 타임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는 뭐 요게 요 까만색이 여기 보세요. 요게 이제 파란색이 2차 시스템에 대한 거잖아요, 이게. 요거나 이게 너무 작은데 요거나 사실 오버슈트가 거의 뭐 만족하는 거죠, 실제로. 여기 스펙이 1.52%라는 게 너무 작잖아, 이게. 이게 1이면 사실 0.015밖에 안 되는데 그림에 이게 좀 잘 안 나타나죠? 오버슈트 유사하다. 그러니까 2차 시스템에 대해서는 오버슈트가 거의 뭐 이렇게 1.52% 맞을 거예요, 이거.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죠. 네. 왜? 같은 제타 라인의 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이거나 세 개. 그러니까 케이스 1, 2, 3가 제타 0.8, 즉 오버슈트 1.52%를 만족하는 개인들이기 때문에 오버슈트는 유사하게 나와야 되는 거지. 당연히 그렇지. 똑같이 나와야 되지. 그거 아직도 이해됐니? 아직도 안 되면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질문을 또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 테이블 8.4만 보면은 사실 이제 케이스 2가 조금 더 2차 시스템에 근사화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 그래프를 보면은 케이스 3가 조금 더 그 2차 시스템에 근사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전체로 볼 때는 그렇죠. 시간항도 전체로 볼 때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버슈트 스펙만 줬잖아. 오버슈트 스펙만을 줬기 때문에 오버슈트 스펙만을 본다면은 이 케이스 2가 좀 더 가까운 거고. 예. 전체적인 시간응답을 보면 얘가 좀 더 가깝다고 보는 게 맞지. 근데 그럴 때는 스펙이 더 필요하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세틀링 타임이라든지 라이즈 타임이라든지 이런 스펙이 더 주어졌다면 이게 좀 더 가까운 케이스가 되지만 이 오버슈트 그래서 처음 얘기한 게 그거죠. 오버슈트 스펙을 만족하는 관점에서는 케이스 2보다는 케이스 3보다는 케이스 2가 더 만족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처음에 얘기했던 게 이거죠. 이해됐니? 이제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생각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근데 어쨌든 스펙을 만족한다는 관점에서는 케이스 2가 좀 더 케이스 3보다는 더 만족하는 케이스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주 화요일 날 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종료가 왜 안 되지? 종료가 안 되네. 종료가 왜 작동을 안 하지? 네. 이거 끄지를 못하겠네.